네, 감사합니다. 백승만 집사님. 같이 도전하고 있는데, 물류 커뮤니티, 무역 커뮤니티, 관세사 커뮤니티, 같이 협업해서 멋지게 디지털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미래교육처의 김지은님 발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세 분 발표 들으시고 한 2분 정도만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 쪽, 비즈니스 쪽이니까 이 비즈니스 쪽에 아주대학교 강주영 교수님 좀 이따 말씀하실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김진영 위원장님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진영 위원장님 말씀 코멘트는 마지막에 듣고 강주영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자, 발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비대면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발표할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은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선 발표에서 조금 이제 들으셨다시피 이제는 교통안전교육을 듣기 전에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교통안전교육을 들으러 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교육을 듣고 면허증을 취득해서 그 면허증을 휴대폰에 담고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우리 교통안전교육은 아직 온라인화 되기에는 조금 많은 노력과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발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발표를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좋은 조언이나 의견들이 있으시면 많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앞서 이제 교통안전교육의 형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저는 약 한 8년 정도 지방 조직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직접적으로 대면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이뤄왔는데요. 이러한 이유에는 우리가 학습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의식의 변화를 주기 위한다라고 한다면 온라인 교육보다는 훨씬 더 대면 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부분에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의 교통안전 교육을 이렇게 대면 교육 진행해 왔고요. 특히 이게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런 사진에 나오는 PM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교통수단이 이제 등장함에 따라서 이 수단이 굉장히 위험하니 이용하지 말아라 라는 것보다는 이런 위험한 수단이 교통에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통안전 교육까지 같이 접목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접적으로 보고 혹은 느끼고 체험하는 교육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경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교통사고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의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왼편에 보시는 것과 같이 가상현실의 어떤 VR 시스템을 이제 적용을 해서 안경을 쓰게 되면 내가 그 환경 혹은 그 상황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게끔 이 VR 시스템과 4D 시뮬레이션으로 통해서 이 동영상에서 움직임을 내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교통안전교육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이를 지금 현재 첨단교육센터라는 표현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6년도 서울과 대전을 시작으로 약 4년간 총 13개 시도지구 중에 10개의 지구에서 현재 이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제 안에는 도로의 어떤 상황별로 교통 상황을 이제 심어놓게 되었고요. 혹은 음주운전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직접 체험이 가능하도록 현실화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첨단교육센터의 어떤 효과는 굉장히 많은 운전자들에게 반응이 좋았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 한 4년 동안 23만 명의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저히 교육 횟수라든지 인원이 많이 줄게 되었죠.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 교통안전의 교육의 변화의 시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면 교육, 체험 교육을 모두 중단시키게 된 어떤 결과라고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빅카인드에 교통안전 교육이라는 검색을 해봤더니 그와 관련된 연관 검색어에서도 코로나19 혹은 비대면 교육, 잠정 중단 혹은 고령 운전자라든지 긴급자동차 어떤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공단 일러닝 센터라는 것이 좀 눈에 띄실 겁니다. 이 공단 일러닝 센터는 어쩌면 코로나를 미리 대비한 듯이 2019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2006년부터 저희는 온라인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면 교육에 어떤 중점이 있다 보니 어린이나 청소년 혹은 유치원,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자료들이 콘텐츠가 개발이 됐었고요. 2020년 3월 작년부터 한 1년 2개월 정도 많은 이용자들이 교통안전교육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 일러닝 센터를 오픈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일반 운전자 혹은 일반 보행자들이 조금 많이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만 구성을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이제 터지게 되면서 고령 운전자 혹은 긴급자동차 아까 보신 그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서 보신 것처럼 이와 같이 의무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교통안전 교육까지 이 온라인 시스템에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의무적인 교통안전 교육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고요. 한 28만 명 정도가 작년 4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콘텐츠를 제공받고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다양한 차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용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교수자를 활용해서 혹은 나레이션 형태로 이렇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형태를 지금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원래 기존대로 일반 운전자 혹은 일반 보행자들이 많은 정보들을 좀 받을 수 있도록 70종의 교육자료실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 기준 17만 회의 조회수를 이렇게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교육의 영상 형태 혹은 홍보물 형태 그리고 교육 자료의 형태로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교통공단 일러닝 센터의 시스템적인 부분을 조금 더 고도화하는 작업이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어떤 환경이든 간에 관계없이 교육이 가능하게끔 하는 건 물론 편의성의 어떤 제공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조금 더 개편을 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보신 긴급자동차 교육이라든지 어떤 의무교육에 있어서 경찰청망 연계라든지 유료교육에 있어서 결제 시스템까지 어떤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작년 말까지 굉장히 많은 구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교통안전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가?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자동차라든지 새로운 교통수단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또한 카시어링이라든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공유 서비스들의 어떤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당연히 비대면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은 빠르고 간편하게 어떤 정보를 수집하기를 원한다라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교통안전교육의 방향이 앞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고가 난 후에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기보다는 사고가 나기 전 교통안전교육의 어떤 정보라든지 법규적인 부분을 습득할 수 있는 방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시스템을 일단 안정화시키는 작업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지금 접속을 하게 됨으로써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서 이제 오류가 나는 경향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조금 나눠서 분산시켜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접근성을 조금 더 쉽게 그래서 사용자 환경에 맞춰서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화에 조금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또한 콘텐츠 부분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의 생애 주기별 안전교육의 지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안전교육 기준에 맞춰서 교통안전교육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콘텐츠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교통안전교육 자료가 많이 부족하여서 올해는 초중고 교통안전교육 자료에 조금 더 개발을 좀 낼 예정이고요. 친환경 교통수단 혹은 신교통수단의 어떤
차량들이 많아지면서 그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에 대한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특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도 대상에 따라서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교통안전 교육의 효과는 조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통안전 교육의 콘텐츠를 좀 다양화하는 데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교재 형식에 익숙하신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가이드북 라인으로 이렇게 좀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고요. 지하철이라든지 버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카드뉴스 형식의 콘텐츠도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VR 체험 콘텐츠를 조금 만들어서 쉽게 휴대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영상형 콘텐츠까지 이렇게 개발해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인터넷 강좌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는 못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렇다라는 건 뭐냐면 이미 비대면에 익숙해졌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교통안전 교육 또한 다시 대면 교육으로 돌아가기는 조금 많이 힘든 현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면 교육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대면 교육에 조금 흡수가 되려면 조금 더 많은 고민과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조금 들어봐 주시고 조금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